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안 장관은 또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시장 진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군 간부들이 전역 후 공공부문에 취업할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을 예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은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훈련 중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이와 고 장희성 준이를 추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고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고인들의 장례는 육군장으로 엄수되며 12일 국군 수도병원에서 영결식이 거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을 갖고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같은 날 안 장관은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중소기업들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현지 시간 9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안 장관은 양국 간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 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압둘라 장관은 인적 교류와 군사 교육, 의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 협력 강화와 방산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안 장관은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적 전략 파트너 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마 대기업 못지않게 여기 계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하면서 또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수출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K방산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출 허가 절차를 시행하는 등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R&D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함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뒷받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방부가 우리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민수용 중심의 원자력 법령에서 벗어나 군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가 최근 전력정책국 산하 핵추진 잠수함 획득 추진팀을 통해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법령의 공백 때문입니다. 원자력 안전법 등 기존 법령은
모두 민수용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군사용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원자로와 핵 연료 등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원자로와 핵 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요. 핵심은 국가전략 사업으로서의 일관성 유지와 안정적인 재원 투입 근거 확보. 기존 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충돌과 사업 지연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군사용 원자력에 특화된 안전 규제와 보안,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법령 사례 분석과 함께 대미연료 협상, IAEA 대응 절차 마련도 포함됐으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조항도 검토됩니다. 핵잠의 특수한 요소를 반영한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소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앞으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대군인의 호봉과 임금을 산정할 때 의무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기관의 재량으로 근무 경력에 포함하던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법과 국가유공자법 등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대군인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의무 복무 기간은 헌법과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한 공적 업무 수행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경력 포함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교와 부사관, 나아가 현역병과 공익근무 요원을 포함해 우리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은 공공부문에서 일할 때 호봉과 임금에서 예우를 받게 됩니다. 네, 이번 제대군인법 개정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와 자긍심 고치는 물론이고요.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의결된 일부 개정안에는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공모와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와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기존 본인 1명에서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의결돼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의 신속한 무기체계 성능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현존전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소형 전술 차량 어라운드뷰 장착을 비롯해 다양한 전력 강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이동 수단인 소형 전술 차량. 기존 차량 대비 크기가 커서 주차 혹은 좁은 길을 지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어라운드 뷰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어라운드 뷰는 앞서 소형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한 개선형 구급차에 먼저 적용됐습니다.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신속히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K1A 기관단총을 K1AC1으로 개량한 것도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6건의 사업을 완료해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될 사업은 육해공과 해병대, 정보사에서 모두 17건이며 예산 규모는 1,440억 원입니다. 사업관리 구조도 개선됐습니다. 기존엔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기품원을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위탁을 통해 기품원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입찰 공고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품원과의 업무 협약 체계를 통해 군의 요구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무기 체계의 성능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 뉴스 안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이와 고 장희성 준이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두 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육군은 이날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열고 고 정상근 준이와 장희성 준이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장례는 육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육군장으로 엄수되며 영결식은 오는 12일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차관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올리는 법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구성도 바뀌는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는 차관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2위로 격상하는 군 예식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장관 유고 시 차관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에 맞춰 현행 기준으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추위에는 기존 전력정책국장 대신 국방부 차관보가 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최근 부활한 국방부 차관보는 전력정책국과 함께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을 총괄하는 직위로 첨단전력과 인공지능 기반 전력 증강 정책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육군 56사단 노구산 여단이 서울 남산공원 일대에서 도심 테러 상황을 가정한 통합 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폭발물 테러와 대량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실제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남산자락. 완전군장을 착용한 장병들이 대형을 유지한 채 도심을 기동합니다. 적이 방송사 송신시설 인근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도주한 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훈련 현장입니다. 육군 56사단 노고산 여단이 혹한기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남산공원 일대에서 도심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동계 전투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상황 조치와 전평시 도시 지역 전투 기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에는 부대 장병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공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폭발물 식별과 제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진압과 환자 응급 조치, 후송 절차를 병행하며 대량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도 점검했습니다. 특히 도심과 산악이 혼재된 남산 지형을 고려해 드론을 투입한 공중수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주한 적을 신속히 탐지 추적하는 입체적 감시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부대는 훈련 모든 과정에 현장 확인관을 운용해 대비태세 능력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6사단 노고산 여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도심 내 테러와 복합 위협에 대비한 통합 대응 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해군병 722기 입영식을 개최했습니다. 722기 해군병들은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병대표 선서자가 기초군사 교육단장에게 해군병으로서의 다짐을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최고의 군장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그런 신병을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9일 기초군사 교육훈련단 연병장에서 개최한
해군병 722기 입영식 현장입니다. 기초군사교육단장 주관으로 열린 입영식은 약 1,200여 명의 입영장병과 가족 3,50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입영식은 국민의례와 신병교육대대장 환영사, 부모님께 대한 큰절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입영식을 마친 722기 해군병들은 기초군사교육단에서 5주간의 양성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달 13일 수료할 예정입니다. 722기는 체력단련과 전투행군, 야전교육, 전투수영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거쳐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19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 영웅 고 최백인 일병이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10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고인의 여동생 최길자 씨 자택에서 호국 영웅 귀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고 최백인 일병은 국유단이 올해 첫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 영웅으로 지난 2007년 4월 경북 영천시 운주산 일대에서 육군 54단과 함께 고인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에 입대한 고인은 국군 6사단 7연대 소속으로 영천전투에 참전해 같은 해 9월 전사했습니다. 현대 전투기는 조종사의 안전한 비행, 완벽한 비행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개발돼 운영됩니다. 바로 비행 제어 시스템인데요. KF-21을 개발하면서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산톡톡 시간 개발자를 통해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KF-21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택을 하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비행 제어 시스템은 이제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고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고요. 항공기에서 또 비행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강건성 있게 개발되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KF-21은 개발 초창기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임무들이 고려가 됐어요. F-15 같은 경우에는 좀 폭격 위주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F-16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다목적 기동을 수행을 하는데 KF-21도 여러 가지 임무들이 고안이 돼서 좀 다목적 항공기로서 목적을 갖고요. 기본적으로 멀리서 적을 먼저 탐지를 하고 선제 공격을 해서 이제 공중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공대시 폭격에도 좀 정밀한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습니다. 예전 비행기들은 이제 조종사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적 링크나 아니면 케이블 통해서 조종면을 움직이고 그렇게 제어가 됐었는데 이제 조종하기 어려운 스텔스 비행기가 F-117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항공기는 가만히 두면은 자세를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형상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조종사가 계속 자세를 제어하려고 조종을 하고 있으면은 임무 수행이 어렵기도 하고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는 컴퓨터가 담당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할 수 있게 컴퓨터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항공기를 제어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비행 제어 시스템은 비행 제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항공기의 자세를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제어 로직들이 구현돼서 연산을 하게 되고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행 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탐지하고 격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 감정이 많이 들었죠. 상당히 이게 엔진 소리가 되게 웅장하잖아요. 이제 몸이 떨릴 만큼 웅장한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FA50 양옆에서 호의를 받으면서 이륙을 했을 때 안정적이냐 이걸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나는 걸 보자마자 첫 번째로 일단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착륙하고 나서 멀리서 제 눈앞에 이제 저 멀리 항공기가 땅에 붙어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좀 최고로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었나. 개발한 부분이 아까 수백 명 이상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일을 다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비행기가 잘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구성원의 일부로서 네, 할 일을 잘했구나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66보병사단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화천 일대에서 상비예비군과 함께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상비예비군 67명과 장병 720여 명, 차량 141대가 참가해 현역과 예비 전력이 통합된 동원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사단은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도 단계별 위험성 평가와 안전 통제 절차로 안전한 훈련 진행에 중점을 뒀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기지 내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헌혈운동에는 헌혈버스 4대가 투입돼 장병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헌혈에 참여한 장병들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인기 간식인 두바이 쫀득 쿠키가 제공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비행단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최고급 리더과정 교육생 원사들이 이제 막 군문에 들어선 후배들을 위해 붕어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생 원사들은 직접 구운 붕어빵과 음료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며 혹한기 훈련 중인 후배 후보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후배 교육생들은 선배들의 응원에 힘입어 부사관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승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강수는 내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비와 눈이 내리다 오전부터 그치겠고 중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해안과 산악으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철원은 영하 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사천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일부 지역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 남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그 외 전국은 야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엔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 정상근 준이와 고 장희성 준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